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혈전을 만드는 주범과 또 이 혈전을 없애는 추적자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혈전을 만드는 유발자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피떡의 주범 나쁜 콜레스테롤이네요. 네, 얼마나 나쁘면 제1의 주범이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양 교수님? 예. 하지만 이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구성 성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포막을 네. 구성하고 호르몬 합성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간에서 생성이 돼서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지방질이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에도 섞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단백이라고 하는 합성체를 가지고 온 몸을 돌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쁜 지단백,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한다면 결국 혈액을 통해서 몸 전체를 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우리 혈액 속에 경찰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네. 혈전을 없애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네. 오메가3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는 건가요, 박 교수님? 네,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혈관의 혈액이 쌩쌩하게 돌 수 있도록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EPA나 DH 같은 경우는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많은 임상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동맥을 굳게 하는 동맥 경화 현상도 예방하고 이제 혈관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미 혈전이 생성되었더라도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서 터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메가3를 이제 혈관의 청소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오메가3가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 선수들 저희가 여기 딱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 바로 고등어, 들기름, 호두에 들어있는데 많이 들어있는 거죠, 양 교수님? 박 교수님, 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중성 지방보다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어, 청어,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 3회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들기름에는 또한 알파리놀렌산이라는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기름에는 60% 그리고 이제 콩기름에는 10% 이하, 참기름에는 1% 이하로 들어 있습니다. 더불어 견과류, 네. 견과류에는 이제 호두에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네, 단 호두는 이제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두 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오메가3의 대명사로 꼽히는 게 고등어인데 오늘 고등어 대신 연어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연어로 어떤 요리를 해주실 겁니까, 선생님? 요즘 이제 연어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린 샐러드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 연어 한번 스테이크.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오메가3 이제 풍부하게 들어 있고 워낙들 이제 좋아하시는 생선 중에 하나죠. 네. 일단 이제 샐러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는 뭐 양상추, 뭐 샐러리, 뭐 브로콜리, 뭐 토마토 그냥 있는 재료들로 준비를 해주시고 요거 이제 그린 샐러드에 같이 곁들일 제가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몸에 좀 올리브유 이렇게 올리브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좀 농도감 맞추기 위해서 마요네즈를 마요네즈까지? 넣는데 아하. 올리브유만 갖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큼하게 양파 마요네즈는 좀 느끼하지 않을까요? 다졌어요. 네, 그래서 상큼하게 양파 같이 그리고 요 이제 맛을 레몬즙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요. 이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조금 약간 단맛도 있으면은 또 먹기 또 괜찮죠. 그래서 저는 꿀을 아주 조금 넣었는데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 간을 살짝. 공간을. 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샐러드 드레싱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연어를 한번 이제 구워볼게요. 그래서 팬에다가 예, 팬을 좀 달궈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올리브유를 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군 상태에서 오일이 골고루 넓게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나면 여기에 이제 연어, 요즘 스테이크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도톰하게 썰어진 거. 네, 해서 이제 요거를 넣어 주시는 거죠. 이야.
야, 연어는 날이면 날마다 먹을 수 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특별한 날 먹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인데. 구우시면서 여기다 소금 간 조금 하시면 생선이 좀 덜 부서지고 간도 돼서 부서지는 맛있습니다. 방지. 네, 그래서 예. 뭐 비리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소금 후추 정도만 하셔도 연어는 충분하거든요.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뒤집어서 제가 옆에 미리 이제 이렇게. 구워지는 게 이렇게 있죠. 짜라란.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제가 담아 볼게요. 네. 잘 익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샐러드 볼에다가 이제 샐러드용 채소들을 이제 올려보려고요. 네, 샐러드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재료들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네네. 담고 뭐 또 올려요, 브로콜리도 거기다. 넣고, 네, 오, 이렇게 야. 이제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담아 놓으시고 여기 이제 구워진 이제 연어를 위에다 이제 올려볼게요. 우와. 이야, 여기다 샐러드 네,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우, 맛있겠다. 야, 오호. 야, 연어 냄새가 그냥- 올리브유로 구워서 그런지 더 또 건강할 맞아요. 것 그리고 같아요. 굉장히 고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신 거에다가 이제 준비해 놓은 드레싱을 예, 드레싱을 이제 위에다 이렇게 쭉 껴줘 주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붓네요. 네, 그래서 채소에 쭉 흡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부어 주시고 그리고 갖고 계시면 파슬리도 조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와. 이제 채소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간단하게 포만감도 있는 네. 또 식사 형태로도 네네네. 드실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파슬리 하나로 굉장히 네. 고급 식당이 된 네. 느낌이에요. 네, 한번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한번. 네. 지금 얼마나 따뜻할까요? 와. 저는 저 이 호텔 가서 뷔페를 먹으면은 연어 이 회로 해가지고 네. 그냥 먹어서 연어에는 이게 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고소한 냄새가 아주 네, 진동이 고소하죠. 되는데요. 오. 잠깐만. 네. 네. 부드러우니까 그냥 네. 이렇게 딱 젓가락으로 잡아서 채소랑 같이. 이 비린내가 정말 1도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스타일이 프라이빗하게 레스토랑은 뺨치는데요. 네. 와. 이렇게 오. 연어와 함께 채소도 곁들여서 네. 먹으면 오. 음. 이야. 연어가 뭐 원래도 비리지 않은 네. 생선이긴 하지만 더더욱 비리는 맛 전혀 없고 네. 고소하고 또 이게 잘 씹히잖아요. 그리고 느끼함도 없죠. 느끼함도 전혀 없고.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고기 어. 못 드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이 좋아할 것 약하신 같아요. 분들도 쉽게 맛있게 드실 것 그래서 같아요. 이렇게 채소 듬뿍 해서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이따 이거 아우 그냥 와인 한 잔 아우 그냥 이야 이거 아니, 저는 말이 필요 없네 살면서 말이 필요 없어요. 샐러드가 어우. 먹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었거든요. 오늘 이거는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이야. 근데 이렇게 한명숙 요리 연구가께서 요리를 해주셨을 때 이게 생선과 채소를 같이 곁들였는데 이게 잘 어울리는 건가요, 박 교수님? 네.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닭과 불포화 지방산은 활성산소의 산화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있는데요. 네, 녹황색 채소인 당근,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네.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아. 네, 따라서 등푸른 생선을 이런 녹황색 채소와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 제가 맛보고 왔잖아요. 이 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요리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메가3 지방산 잘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 알아볼까요?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있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들깨가루를 활용한 버섯 견과류 들깨탕.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멸치, 밴댕이 등 육수 재료를 넣고 끓인 뒤 체에 거릅니다. 표고버섯과 채소들을 잘게 썰고 느타리 버섯은 얇게 찢어준 뒤 들기름을 두른 냄비에 넣어 볶습니다. 준비해둔 육수를 붓고 끓이다가 다진 마늘과 견과류, 들깨가루도 넣는데요.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재료들이 서로 엉겨붙고 농도도 걸쭉해집니다. 걸쭉하게 끓인 뒤 국간장으로 간을 하면 고소한 맛에 영양까지 풍부한 버섯 견과류 들깨탕 완성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도 들어있어 혈액 건강에 좋은데요. 이번 요리는 된장 양념 고등어 구이. 고등어와 재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미니 파프리카와 양파를 썰어 준비하고 고등어의 수분을 제거한 뒤 튀김가루를 가볍게 묻힙니다. 튀김가루에 묻혀서 굽게 되면 고등어의 수분을 잡아주고 겉을 바삭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채소와 고등어를 노릇하게 굽고요. 된장과 각종 재료를 섞어 된장 양념을 만듭니다. 구운 고등어에 양념을 발라주면 채소를 곁들인 된장 양념 고등어구이 완성!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 역시 오메가3 지방산과 타우린이 많아 혈압 저하에 도움이 된다고요. 굴을 활용한 채소 굴솥밥 함께 배워볼까요? 굴과 각종 재료를 준비해주고요. 잡곡과 쌀을 물에 씻은 다음 잡곡은 3시간 이상, 쌀은 30분간 충분히 불립니다. 각종 채소를 썰어 준비하고요. 굴을 체에 올려 옅은 소금물에 살살 흔들어 씻어줍니다. 솥에 준비해둔 잡곡과 쌀, 채소를 담은 뒤 굴을 한가운데 넣고 참기름을 두릅니다. 채소 굴솥밥은 채소와 굴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솥밥을 할 때보다는 물량을 적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을 덮고 끓인 뒤 5분간 뜸을 들이고요. 간장과 각종 재료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면 겨울 별미 바다향 가득한 채소 굴솥밥 완성!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놓치지 마세요. 네, 할 수 있는 요리가 너무나 한정되다 보니까 저 같은 초보주부는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가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만 잘 챙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는 오메가3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혈전을 유발하는 주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2의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이라고요. 야, 제가 그 호모사피엔스는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이 호모시스테인은 이 머리털 나고 나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정말 생소하고 그리고 과연 이것의 이 정체는 또 무엇이고 혈전 생성에 어떤 관여를 하고 있나요, 교수님? 예. 예. 호모시스테인은 제2의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메치온이라는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나오는 중간 대사산물인데요. 이거 자체가 역학적으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이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혈전 등이 발생을 해요. 또 여러 가지 신경 섬유를 보호하고 있는 수초가 있습니다. 이 수초를 망가뜨리게 되면 결국 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그런 퇴행성 질환들도 일으키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은 매우 중요한 나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이 호모시스테인인데요. 그렇다면 잡을 수 있는 추적자를 알아봐야겠죠. 무엇일까요? 비타민 B군입니다. 이 비타민 B군 무리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 호모시스테인이 쌓이는 것을 막으려면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은 아미노산으로 다시 이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제 엽산, 비타민 B6 그리고 비타민 B12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네, 엽산은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고요. 비타민 B6나 B12는 이제 육류, 그다음에 생선류, 유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경우에는 메티오닌 역시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항경련제나 항간질약을 드시는 분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B군의 섭취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전에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 했을 때는 제가 막 떠올랐거든요. 근데 비타민 B가 풍부한 식품들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비타민 B는 참깨, 닭고기, 시금치, 브로콜리, 검은콩, 꽁치, 돼지고기, 조개, 김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뭐가 많이 있네요. 그러게요. 네, 비타민 B6는 육류, 가금류, 생선류 그리고 도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와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또 엽산은 이제 태아의 신경관 결손과 심장 기형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진한 녹색을 띠는 시금치, 브로콜리, 그리고 쑥, 그리고 이제 간, 콩, 과일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비타민 이제 B12는요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 육류, 이제 가금류,
어패류, 생선류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김이 비건들을 위한 가장 좋은 식품 급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